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못 사는 연인 관계도 헤어지기도 하고 평생을 갈 것 같은 절친 사이도 하루아침에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식 차이가 생기는 순간 정말 가깝던 관계도 순식간에 멀어지게 되는데요. 의식의 차이라는 것은 끌어당김의 힘을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아주 작은 에너지. 내가 가진 에너지가 어떤지에 따라 끌어당겨지기도 하고 서로 밀어내게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끊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잔하자는 친구들의 권유에 이끌려 술집에 들어갑니다. 술을 끊기로 한 다짐은 새까맣게 까먹고 입에 술을 털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술병이 나서 몸져 놓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카르마, 즉 하나의 업이 됩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따라온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생각, 말, 감정 등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업보, 과보, 카르마, 유유상종. 이러한 말은 같은 종류의 것들은 서로 끌어당겨서 하나로 잘 뭉쳐진다. 모든 만물은 똑같은 성질의 것을 끌어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한 대로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죠. 끌어당김의 법칙.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오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온다. 같은 원리로 카르마의 법칙이 있습니다. 카르마. 우리말로 말하면 업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카르마 법칙은 불교적 용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종교에든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러한 것은 어떤 종교에도 기본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카르마 법칙은 전생이나 현생에 내가 한 행동이나 생각, 말들이 현생 혹은 후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결정짓는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전생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현재 힘든 것이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가 보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잘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난 월일이 나의 인생을 이미 결정지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인도식 카르마 법칙은 전생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현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받고 살 것이다. 그것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종교들은 전생의 카르마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나 참회를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법륜 스님께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담배를 한 갑 넘게 피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어제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일 거다. 그래서 너 어제도 담배 폈지? 하면 분명히 어떻게 알았냐고 놀랄 것이다. 그런데 내일도 그렇게 필 거지? 했을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100%는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장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생이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내가 의식을 바꾸고 정신을 차려서 바꾸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 내일의 삶은 오늘의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 즉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오래된 습관과 같기 때문에 자신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 하기만 한다면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왜 나보다 악한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성격도 나쁜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카르마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의 법칙은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주라는 거대한 저장 창고에는 모든 만물의 역사가 저장됩니다. 그 과보, 즉 뿌린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고 나이가 더 들어서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후생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갚아야 하는 빚으로 우주에 저장됩니다. 그게 언제 나한테 갚으라고 날라올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우주는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 카르마, 업보의 법칙입니다. 내가 카르마라는 업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주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주는 것이 곧 내가 받는 것이 된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계속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곧 내가 그렇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나 물질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을 후원했다는 것은 나에게 이미 10,000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돈이 쌓여 있어야만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주려 한다면 내가 줄 수 있게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곧 내가 가지게 되는 행위다. 반드시 주는 것부터 있어야 내가 가지게 된다. 그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색하게 군다. 그러면 인색하게 살게 되는 삶이 만들어진다. 인색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지 않고 자기만 차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 삶을 인색하게 만들면 점점 더 줄 게 없어지는 궁핍한 생활로 가게 된다. 내가 주는 게 없으니 자동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받을 것도 줄어드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을 보면 본인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더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고 좀 더 편리한 것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죠. 즉 먼저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그 작용으로 부로써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끌어당김의 원칙,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지는 우리의 의식과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주는 것, 우리의 생각, 하는 말, 하는 행동 등이 곧 내가 향후에 받게 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사람마다 받는 시기만 다를 뿐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도망친다면, 다시 말해서 그 카르마에 대한 결과의 빚을 내가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향후의 복리로 나에게 다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만약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풀어내야 할 숙제이며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은 마치 나의 부정적인 점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숙제를 풀어가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그 숙제를 끝내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의식하는 대로, 내가 끌어당기는 대로 끌어당겨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비와 배려, 사랑으로 만들어진 카르마에 대한 보상도 언젠가 반드시 복리로 나에게 찾아온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린 그 그림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의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 금가루가 떠다니고 있다.
나를 위한 금가루가 모든 곳에 존재한다. 나는 이미 금가루가 가져온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현재 어떤 한계를 느끼든 부의 법칙을 계속 연구하고 매일 적용하라. 당신은 경이로운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세상에 시크릿을 잊게 한 캐서린 폰더. 그녀는 말합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심각한 경제 침체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풍요의 법칙을 발견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매일 하며 끝내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 가난으로 허덕였던 내 삶은 번영과 풍요로 넘쳐났다. 나는 부의 법칙을 어렵게 배웠다.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지식을 쌓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의 진정한 의미는 돈을 초월한다. 마음의 평화, 건강한 관계, 영적 풍요로움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심적으로 가난할 것이다. 나는 내가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도 충분히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 만족, 영적 성장을 이룬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위한 금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다. 우주는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시기에 부의 금가루를 뿌려준다. 캐서린 폰더의 금가루 수업. 내가 이 책을 집필하던 중에 내 비서는 원고의 전반부를 옮기다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원고를 옮기는 동안 책에 실린 아이디어를 실천했고 그 뒤에 남편 일이 잘 풀려서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했다. 이후에 나는 원고의 후반부를 옮겨줄 새로운 비서를 고용했다. 이 책이 완성되기 전에 그녀도 그만두었다. 그녀가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남편이 실직 상태였는데 얼마 뒤 다른 주에서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전무후무할 기회를 얻었다고 했다. 그녀가 말하기를 책에 실린 아이디어를 실천한 덕분에 상황이 반전되었다고 했다. 내 비서들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부자가 되었다. 우리 집 살림을 돕던 사람도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내 원고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책을 쓰는 동안 원고의 모든 내용을 그녀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말한 부의 법칙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갔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길 원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양제사였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가정부 일은 그만두겠습니다. 그 대신 저를 양제사로 고용해 주시겠어요? 그 후 그녀는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다. 인쇄소에서 완성된 책이 뉴욕에 있는 담당 편집자에게 전달되던 날, 책상에 앉아 주의 깊게 책을 읽고 있던 그 편집자의 사무실로 동료가 들어오더니 돈을 건네주었다. 얼마 전에 돈을 빌려주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네요. 담당 편집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책에 나왔던 대로 했더니 이렇게 신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책의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극적인 결과가 찾아온 것이다. 부는 단순한 물질적 잔고가 아니다.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의해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부는 의도적인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다. 부유한 삶에 우연이란 없다. 달이나 건물처럼 부유함도 계획된 결과물이다. 의도적인 계획 없이는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원하지 않는 목록을 작성하라. 삶에서
정리하고 없애고 싶은 것들을 나열해보라. 그 목록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는 사라지리라. 이렇게 선언하라.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더 잘 살고 싶은지,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한지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세속적인 욕망을 털어놓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망은 신이 당신에게 더 큰 선을 주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깊은 욕망이 건설적인 출구를 찾지 못하면 공포증, 긴장, 억압, 신경질적인 성향, 부정적인 행동에서 출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고 실현되기를 바라는 시간을 명시해서 건설적으로 표현한 다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는 마법 같은 힘이 숨어 있다. 이 방법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진리와 강력한 비밀은 언제나 단순해 보이는 법이다. 사실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간과하고 더 어려운 방법을 찾는다. 나는 부유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게 이로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15분 동안 자신이 작성한 욕망에 대해 말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벌고 싶은 돈을 적는 등 매우 명확한 과제를 사람들에게 수행하도록 했다.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시기와 명확한 날짜도 정했다. 풍요로운 선이 어떻게 실현될지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질문하지는 않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창조의 법칙을 읽고 시도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는 편지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모든 장애물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의 앞길을 터주기 위해 물러나고 세상은 위로 오르려는 사람의 편에 선다는 진리를 되새기게 되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증가한다는 인상을 주어서 모두가 풍족하다는 인상을 받게 해야 한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과거에도 성공하셨으니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능력이 충분한 분이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사람들에게 증가의 법칙이 담긴 말을 자주 하라. 당신의 말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결과는 보여줄 것이다.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성공만을 이야기하라. 과거의 실수를 딛고 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과거는 덮어두고 현재의 장점을 부각하라. 그의 성공을 당신이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의 선은 증가하고 당신의 마음은 놓일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도 증가의 법칙을 적용하라. 자신이 성공하는 중이고 타인의 성공을 돕는 중이라고 느끼기만 해도 증가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말투, 표정에서 성공에 대한 깊은 확신이 드러나야 한다. 마음속에 깊이 심긴 풍요를 느낄 수만 있다면 풍요의 정서는 무의식 중에 당신으로부터 발산되어 타인에게 전해진다. 풍요, 성공, 부의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조용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 비즈니스 동료, 수많은 고객,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증가의 법칙을 적용하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이렇게 묻는 방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쁜 일을 말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 있었는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것이다. 생각의 흐름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완전히 바뀐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은 무엇이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힘든 시기라고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힘든 시기라고 말할 때 그들의 슬픈 합창에 동참하지 말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과 말, 행동이 아닌 것은 하지 말라. 불을 끌어당기는 대화가 아니면 어떤 대화도 허용하지 말라.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과 대조되는 글이나 말은 읽지도 말라. 불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는 역류가 생길 수도 있다. 영속적인 불을 얻으려면 과감하게 달라져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부의 원천인 영적 물질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의 믿음과 요구에 반응한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 물질은 힘든 시기에 관한 무제한 이야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공급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이 살아있는 믿음의 말들을 어디에나 있는 에테르에 쏟아부으면 세상의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아도 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지닌 거대한 에너지를 풍부한 아이디어로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돈은 자신의 창조자인 우주의 지능으로 가득 차 있다. 돈은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반응한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기고 경멸하는 것은 무엇이든 밀어낸다. 이것이 마음의 작동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이 원리에 따라서 반응한다. 돈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면 당신 안에서 돈이 번성하고 증가한다. 하지만 자신의 돈이든 타인의 돈이든 돈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돈은 당신에게서 소멸하고 튕겨져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만족스러운 재정 상황을 끌어당기기 위해 돈에 대해서 진심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타인의 행운이나 많은 유산, 그리고 재산에 대해 들었을 때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타인의 신성한 풍요가 모든 인류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릴 수 있다. 당신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물질을 통달하고 지배하도록 창조되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해야 한다. 매일매일 돈에 감사하며 변명하지 말라. 물론 돈을 경멸해서는 안 되지만 신격화해서도 안 된다. 돈은 삶, 움직임, 확장, 활동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구속되거나 통제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부를 가져오는 것은 활발한 돈의 순환이다. 불안과 경기 침체는 돈을 쌓아두는 것에서 비롯된다. 개인의 번영도 활발한 돈의 순환에 달려있다.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 나는 이걸 살 형편이 안 돼. 이러한 가난 핑계를 대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가난과 한계를 생산하는 씨앗이다. 특정 재정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낫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 성공이라는 높은 비전을 향해 계속 노력하는 편이 좋다. 주의해야 할 돈에 대한 또 다른 태도는 이렇다. 타인이나 단체에 돈을 기부할 때 필요나 의무라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은 재정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더 많은 필요와 의무를 끌어당긴다. 대신 그들의 부를 더하기 위해서 기부하라. 이러한 태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더욱 풍성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돈이나 다른 재정적 공급을 수령할 때 하는 생각도 중요하다.
모든 형태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변명하지 않는 것이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무엇을 받을 때마다 괜찮은데,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과 선물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사이다. 의무가 없는 무상의 선물이라면 모든 방향에서 오는 돈과 신성한 공급을 환영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거절하지 말고 그 선물이 나타내는 너그러운 마음과 함께 받아들인 다음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넘겨라. 먹고 살 만큼은 돼 라고 말해서 나에게 들어올 수입을 제한하지 말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기도이다. 명확한 용어로 생각하면 명확한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원하는 만큼의 돈에 대한 정신적 그림으로 마음을 채우는 효과적인 확언은 다음과 같다. 모든 재정적 문이 열려 있다. 모든 재정적 통로는 무상이다. 이제 나에게 그 돈이 온다. 구체적인 금액을 시각화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자기 자신과 소유에 대해 명확하게 확언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구체적인 하나의 목적에 건설적으로 집중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힘을 잃는다. 사소한 생각, 쓸모없는 인간관계, 나쁜 성질, 건강을 해치고 낙담과 실패를 초래하는 파괴적인 감정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외적 경험을 통제하는 것은 마음의 내적 작용이므로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 명백한 실패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업무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느끼더라도 이러한 조건들이 풍요로움에 대한 생각, 재정 계획, 성공과 관련된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에너지와 지성의 바다에 살고 있으며 구하기만 한다면 끊임없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당신의 배는 당신이 보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던 한 여성은 삶이 불공평하게 여겨졌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일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담보가 되지 않고 세를 놓을 수 없는 집,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결혼을 못한 것 또한 부당하게 여겨졌다. 억울함과 불공평을 호소하는 태도가 그녀의 인생 전반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랬던 그녀가 만족을 선언하기 시작하자 인생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자신의 제한적인 생각이 스스로를 최악의 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당신이 재정적 독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음에 재정적 독립에 이르는 10단계를 공유한다. 1단계, 조용히 명상하면서 재정적으로 독립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자문하라. 이렇게 하면 성공을 지연시키는 마음속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2단계, 경험하고 싶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적 독립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원하는 수입의 액수와 독립했을 때의 생활 방식을 심상화하라. 생각을 거듭하면 할수록 더 자세히 그려질 것이다. 원하는 집, 입고 싶은 옷, 경험하고 싶은 활동, 방문하고 싶은 장소,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3단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려보라.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기쁘게 하려다가 결국 비참하게 실패한다. 당신의 삶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선물이다. 4단계, 당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줄 수는 있어도 당신을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다. 성공을 위한 계획은 혼자 간직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비판할 기회를 제공하면
당신의 계획이 망가지거나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 5단계. 재정적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실행할 때는 끌리는 대로 하라. 이미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크든 작든 가리지 말고 하라. 어떤 것은 6개월 내에, 어떤 것은 1년 내에, 또 어떤 것은 2년 내에 달성하겠다는 기한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라. 완전한 재정적 독립을 성취할 날을 정하라. 6단계.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흥분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 정신적 이미지를 억지로 또는 서둘러 이루려고도 하지 말라. 불안, 흥분, 서두름, 강요를 느끼는 마음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 폭력적이고 실망스럽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7단계. 타인의 말이나 생각에 신경 쓰지 말라. 재정적 독립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실천하며 조용히 인내하라.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통해서 당신이 우주의 풍부한 물질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우주의 법칙은 결코 바뀌지 않으므로 절대 실패할 리 없다는 점을 자주 상기하라. 당신이 재정적 독립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성공을 막을 수 없다. 8단계. 재정적 독립에 대한 당신의 꿈은 정신적 차원에서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당신이 그것을 원했거나 인식했던 시점의 말이다. 따라서 당신의 위대한 선은 가시화되기 전이나 후나 모두 당신 것이다. 그것을 가시화시키는 일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고 선언하라. 9단계. 누군가가 재정적 독립을 이루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하라.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끈기 있게 자주 본격적으로 실행하면 그것을 무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10단계. 모든 좋은 것은 물질의 영역에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하라. 높은 기대, 정신적 이미지,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물질 영역의 주인이 되라.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 있다. 세계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 요구가 충족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바로 지금 당신의 정신적 요구를 떠올려라. 그것을 고수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한 재정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상상하고 수용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성공이 가능하다고 믿기까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불을 끌어당기는 당신의 생각, 당신이 품은 모든 비전, 당신이 만든 풍요로운 정신적 그림을 틀림없이 실현시켜 줄 것이다.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인류의 경제적 요구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 어떤 경제적 요구이든 그것은 인류의 영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념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가 왔다는 신호이다. 새로운 시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개발해야 한다.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의 힘 덕분에 당신을 위한 금가루가 여전히 공중에 떠다니고 있다. 공기 중에 금가루가 떠다닌다. 나를 위한 금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 우주는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시기에 부의 금가루를 뿌려준다. 나는 이미 금가루가 가져온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다. 사람이 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고 착오입니다. 외부 세계만 바꿔놓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 스승이나 새로운 영성을 얻는다고 해서 그 일이 사람을 바꿔놓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더러는 성공하고 잠시 휴식을 얻지만 그런 휴식 동안에도 긴장하곤 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주 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되돌아봅니다. 과거에 매여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죠. 선율을 즐기고 싶습니까? 교향곡을 즐기고 싶다면 곡의 몇 대목이나 한두 음절에 매이지 마십시오. 음들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교향곡을 온전히 즐기게 됩니다. 특정한 대목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대목만 계속 연주하도록 시킨다면 그 연주는 절대 교향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 이기적인 연인과 헤어지면,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돈을 좀 더 벌고 나면, 살을 좀 더 빼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상황이 좀 더 당당해지면, 그러면 현재의 불행이 사라질 거야.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보이는가? 지금 당신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에게 즐거움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둔 것이다. 이 말들이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헉,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하고 전곡을 찔린 느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꽤 자주 했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겹고 지치기만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일상.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이겨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아,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했었지?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유튜버. 지금 저는 2년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에는 유튜브 자체도 잘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되겠다고 뭔가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짜놨던 것도 아닙니다. 마이크도 물론 없었고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과연 내 영상도 보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건지 그 방법도 궁금했죠.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메인 로고를 만들어 놓고 채널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5분짜리 확언을 짧게 올렸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제 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3개 더 올렸었는데 조금 더 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을 고백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제 목소리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뭔가 듣기 별로 좋지 않은 약간 어중간한 목소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통할 때 나오는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걸 듣고 그래도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엄청 신기했죠. 근데 너무 인위적인 목소리 같기도 해서 또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AI 목소리로 몇 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일을 하느라 이 채널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한두 달 후에 들어가 보니 구독자가 420명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 400명이 넘게 들어왔다고? 들어와준 분들이 너무 고맙기도 해서 이 채널을 좀 더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채널명도 다른 걸로 바꾸고 엄청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열심히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루에 몇 명씩 빠져나가더니 어느 날은 20명이 넘게 구독 취소를 하더라고요. 결국 300명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지? 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나가시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을 다시 들어보는데 와, 진짜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누굴 흉내내려고 엄청 애쓰는 것 같고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인위적인 느낌이랄까? 그래서 다시 고민 끝에 원래 채널명이었던 터칭 소울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뭔가 막 도전적으로 열심히 하기보다는 내가 느끼기에도 편안한 느낌이 들게 그냥 나대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목이 잠겼으면 잠긴 대로, 목소리를 좀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은 대로 그냥 저대로 녹음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구독자 1000명이 되더라고요. 가끔 한 달씩도 쉬기도 하고 어쩔 땐 자주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소리도 발음도 편집한 것도 안 좋을 때가 꽤 많은데 그래도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완전 초반부터 보신 분들이 아직 여기에 남아 계시다면 얘 그동안 많이 컸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뭔가에 계속 도전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삶에 생기가 돌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제 목소리를 듣기 편해서 좋다고 가끔 말씀해 주시는 구독자님이 계십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제는 저도 제 목소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녹음도 이전보다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음하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더 빠르게, 더 많이 실패해봐야 그래야 생각보다 더 빨리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도 그랬고 혼자 작은 사업을 벌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서 성공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 중에서 실패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좀 더 빠르게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빠르게 실패하고 더 많이 실패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빠르게 실패하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0년간의 실험에서 드러난 명백한 지혜가 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계획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거기서 생긴 실수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로 이익을 쟁취했다. 그들은 계획하는 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아니 그럼 실패를 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빨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당신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성공에 대한 이야기다. 비즈니스든 직업을 바꾸는 일이든 결혼이나 글을 쓰는 일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탠퍼드 대학교 평생교육과정에서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이들에게 공통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 둘째,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발견했다. 목표를 세운 일이 너무 벅차서 오히려 겁을 먹고 이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확인해 버린 것이다. 셋째, 그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작을 미룬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막상 도전해볼 기회가 왔을 때조차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오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이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연관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행동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아냈다.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에 사고를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힘이 돼주는 친구를 찾으면, 나쁜 버릇을 고치면, 아이를 갖게 되면, 나에 대한 확신이 서면, 삶의 목적을 찾으면, 그러면 현재의 불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즐길 수 없다는 생각 패턴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견해는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기 전에 감정적 장애와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 때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하게 된다. 기회가 온다고 해도 보지 못하고 삶을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를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삶의 변화를 돕는 것이 그들이 떠안은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즉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즐길 만한 일은 찾아낼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도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다. 새로운 경험의 크기나 심각함을 내려놓는다면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어떤 일이든 비용 대비 득과 실만을 계산해서 판단한다면 열정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시도하기 전에 깐깐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실험하고 탐험하려는 동기는 저하되기 마련이다. 결국 몸을 사리게 된다. 티베트의 어떤 라마승이 미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평생을 고립된 수도원에서 보낸 사람이었으며 70대 초반의 나이였다. 누군가 라마승에게 물었다.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놀란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라마승이 대답했다. 내가 제일 놀란 부분은 수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떤 것에 끌려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버리거나 몸을 사리더군요. 라마승의 눈에는 삶의 속도나 발전된 기술, 풍족한 물질적 부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뿐이다. 이것이 그가 본 서구 문명의 큰 비극이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호기심을 의심하고 억누르는 말을 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헌신과 장기 계획이 필수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둥켜 안고 있다. 삶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세상은 너무나 역동적이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개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미래도 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탐험하면 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일을 한다.
성공하는 혁신가, 사업가,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끝없이 배우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 창의성은 그저 대상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해냈냐고. 아마 실제로는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약간의 가책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뭔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서 확신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자신들이 이미 가진 경험에다 새로운 것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한 것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흥미를 쫓으라 이렇게 격려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주변의 멘토들에게 둘러싸여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상적인 성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즐긴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찔러보며 끊임없이 질문한다.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 그렇게 세상을 배워간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앞서 스스로 충족할 능력이 되는지,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로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는다. 단지 호기심을 행동에 옮길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뿐이다. 하지만 자라면서 이런 태도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대신 해야 할 것을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4살 무렵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도 6살이 넘어갈 때쯤엔 질문이 급격히 줄고 만다. 아마도 질문을 격려하기보다 지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아이들은 호기심보다 선생님이 질문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벌써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말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다. 그러다 보니 능숙하게 할 수 없는 일 따위에 나서지 않게 된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뭔가 크게 잘못한 일로 핀잔을 받는다. 괜히 나섰다가 질타만 받으니 좀처럼 많은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나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불러온다. 호기심을 의도적으로 꺾은다. 오지랖 넓은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게 만든다. 많은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예술이나 음악, 문학 같은 비실용적인 전공 선택을 가로막는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학생들은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들은 배울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배운 생각들이 이렇다 보니 성인이 된 후에 호기심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제 어른이 된 그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것이 내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일인가?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나와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일일까? 만약 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끝없는 의구심이 담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기회를 보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내재된 메커니즘과도 같다. 흥미를 잡아끄는 것이 있을 때, 기대하지 못한 흥분에 휩싸일 때, 관심도 없던 일에 갑자기 끌리게 될 때, 그럴 때 자신을 믿으라. 호기심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안내자 역할도 자처한다. 기타를 치고 싶다면 오랫동안 배우려는 결심을 할 필요조차 없다. 누구든 망설이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타를 쳐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저 그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한 학기 동안에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중심의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양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데 점점 능숙해진 것이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화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다. 곰곰이 돌이켜보자.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는 단 3마디 핑계로 표현될 수 있다. 난 시간이 없었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일과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해보자. 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TV 앞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그만두고 산책하는 일이다. 물론 밖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평소처럼 TV 앞에 주저앉고 싶은 기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라. 이내 걷기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행동에 뛰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대중연설을 생각해보라.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별 수 없을 것이다. 청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처음 몇 번은 떨리기 마련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라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새로운 환경, 직업, 인간관계, 창의적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불안함과 의구심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시간만 허비될 뿐이다.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당신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던 일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걷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우리는 병든 아이들을 돌보느라 며칠을 꼬박 세운다. 매일 일어나 일하러 간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행동하는 우리의 힘은 흐릿한 기분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기회를 잡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종종 좋은 일이다. 미지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확장하고 개인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세상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시작하라. 다시 또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입씩 물어뜯어 보라.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풍요로운 대지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기름지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는 싹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다. 풍요로운 대지란 마음이 즐거운 상태를 말한다.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자신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온갖 사물들에 대해 또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 몸과 마음이 즐거워진다. 작은 일부터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때, 비난하기보다 감사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원활히 움직일 때 소망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의 몸에는 위대한 보물이 숨겨 있다. 자그마한 그 보물 속에는 위대한, 정말 위대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